네, 안녕하세요. 노른자 TV입니다. 연이어 아주 그냥 초대형 호재들이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삼성에서 천안 아산에 또 60조를 투자한다고 며칠 전 발표가 됐죠. 삼성 들어간다면 뭐 말 다 한 건데 얼마 전에는 처인구에 여기 처인구에 이동읍 남사업 일대에 300조를 투자한다 그랬고, 자 여기죠, 그죠? 여기에 300조를 투자한다 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농지도 수용부지에 들어가는 절대농지 농림지역 땅도 평당 200만 원을 얘기를 해도 지주들이 그냥 지주들한테 이빨로 안 들어간다는, 거의 뭐 다 걷어들여 버리고 그런 상황에, 또 인근 지역에 뭐 양성이나 원곡 이런 일대도 토지에 지금 씨가 말랐다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뒤집어졌죠. 계속적으로 호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요즘에 2차 전지, 뭐 반도체의 어떤 산업을 넘긴다고 하는 2차 전지 그 대표 기업들 있죠. SK온. 세계 그 2차 전지 어떤 생산 능력 5위에 다른다고 합니다. 그 SK온하고 에코프로, 거기가 또 새만금에 투자를 해서 올 6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뭐 5만 톤인가 뭐 생산을 하게 되는 공장을 가동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 발표한 삼성 60조 투자. 야, 이거 진짜 캐시 들고 있는 분들은 거의 진짜 뭐 잔치집 분위기 가서 그냥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벌으라고 그냥 잔치상을 딱 눈앞에 지금 차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뉴스 호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뭐 몇 배, 아주 높은 수익을 또 내가 이제 가지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10원짜리 하나 또 벌 수 없는 거죠. 평등하게 똑같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정보를 주고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누구는 막대한 차익, 어떤 투자 차익을 보고, 누구는 또 뭐 상대적으로 어떤 그 수익을 낼 수 없는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는, 소위 뭐 벼락거지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들이 이제 내가 경험에 의한 차이 때문에 그런 게 많은데, 우선 제가 한번 그 기사 난 걸 보면은요, 김태흠 도지사가 지금 삼성이 천안 아산에 지금 56조 투자를 한다. 근데 어디에 투자하냐? 뭐 아산 탕정면 일대, 지금 아산 디스플레이 있는데 하고, 거기는 이미 인근이 지금 삼성이 들어가가지고 주변 지역들이 많이 활성화됐죠. 상권이든 주거든 뭐 다 활성화돼가지고 도시가 성숙화되고 있으면서 가격대가 많이 오른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런 삼성 60조 발표의 수혜 지역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산 캠퍼스 투자 협약에서 김태형 도지사가 이재용 회장에게 국가 산단으로 지정된 성완 종축장 이 이전 부지를 한 번에 개발해달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127만 평의 토지 수용 등이 쉽다. 뭐 개인들 토지가 아니고 국유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지사와 어떤 그 박산동 천안시장의 어떤 수건 사업이죠. 최첨단 어떤 그 클러스터 산업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키겠다. 거기 말고 들어갈 데가 좀 없어는 보입니다. 확정은 아닌데. 자, 그 지역이 성완 종축장이 어디냐? 이제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호재가 터지면은 뭐 사실 뭐 일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뭐 크게 이제 뭐 재정 사업이라기보다도 자금 조달이라든지 투자 어떤 그 유치나 이런 게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고 변수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뭐 삼성이나 SK 그다음에 국가에서 세금 재정으로 하는 사업들은 큰 변수가 없어요. 사업이 크다 보니까 이제 걸리는 시간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그만큼 이제 개발에 대한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또 대신에 그 규모에 의한 또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죠. 뭐 당연히 어떤 그 대기업들과 유치되는 인구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투자도 그렇지만 실질적인 인근 지역에 개발 수요들이 많이 또 들어오면서
가격이 뛰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호재가 터지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어디에 개발이 되냐는 겁니다. 자, 개발이 되는 지역이 성안 종축장, 자, 이 예정인데 여기가 지금 성안 종축장 이전 부지의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천안시에서 이제 내놓은 거고요. 이게 만약 삼성이 들어간다면 싹 바뀌겠죠. 이용 계획이. 자,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위성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딱 겹쳐서 한번 보시면은요. 딱 이 모양이죠, 그죠? 이 모양. 이렇게 딱 이 모양 똑같죠? 딱 그려진 대로 축척 비율이 똑같은 모양입니다. 딱 겹쳐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삼성이 이제 들어간다. 127만 평 부지에 국유지니까 어떤 뭐 보상 협의라든지 어떤 그 시나 도에서 지원도 상당히 좀 깔끔하게 진행되고 이제 삼성에서 어떤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뭐 걸림돌이 없다. 순조롭게 진행될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적극적으로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이 부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은 매수를 당연히 못하겠죠, 그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봐야 될 것이 이 인근 지역, 이제 제일 첫 번째가 항상 인근 지역을 제가 보냈습니다. 반경 1km. 왜? 이건 1km는 차량으로는 1분이고 되게 접근성이 좋다는 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인근 지역에 이제 타겟팅을 하죠. 내가 어디다가 해야 될지 본 다음에 이제 지적도를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계획관리들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관리들이 있죠. 이런 계획관리 지역들. 자, 이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반 토지 거래가 다 가능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개인들은 이런 이슈가 터지면 어떤 생각을 한다 했습니까? 내가 알면 끝이다. 내가 알고 너가 알면 이미 끝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땅값이 오르고 나서 막 뉴스나 언론에서 뭐 땅값 상승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떠들어댈 때 그때 돼서야 아우 나도 들어가서 해야지 하고 뒤늦게 들어온다고. 이게 희한한 게 심리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수들은 단순해요.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터지면은 만사 제쳐놓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지역들 있죠. 여기서 호가가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호가 대비 저렴한 매물들을 찾아냅니다. 더 선수들은 소위 말한 지주 작업을 직접 하고. 자, 그래 놓고 기다리면은 이제 뭐 삼성이 여기 하겠다 발표도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엄청 홍보를 하겠죠. 뭐 마케팅을 해주는 거예요. 미리 들어가 있는 선수들의 땅값을 올려준다는 겁니다. 뭐 주식처럼 매집을 해가지고 자전거래를 일으켜서 땅값을 틔우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국가에서 띄워주는 거예요. 뭐 뉴스나 뭐 언론사들에서 그 띄워주면은 항상 또 누가 고수들은 여유롭다 했잖아요. 뭐가? 받아줄 개미 수요들이 있으니까. 항상 내가 고수들은 선점을 하고 나면 나중에 엑시트 할 때 내가 팔고 나갈 때 개미들이 다 늦게 들어와가지고 받아준다고. 그 개미들이 거의 투자의 가격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개미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업자들인데,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일반 개미들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사업이 꼭 지금 이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 사업, 뭐 정부 사업, 국책 사업들, 대형 SOC 사업, 대기업에서 들어가는 사업이 발표 났다. 뭐 SK, 삼성. 그러면은 그냥 뭐 아파트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토지는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사이클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 시장이 안 좋다더라도 부동산 토지 같은 경우는 개발에 의해서 땅값이 이제 개발 과정에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터지면은 그냥 개미들처럼 움직이시면 안 되고 그냥 선수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막 제쳐놓고 이 현장을 가시는 거예요. 현장 가셔서, 근데 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현장 가서 이 인근 지역을 보는데 그 인근 지역이 예로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체감 가격이라는 게 있다고. 왜? 개미들이 소화 못하는 금액.
그 금액이 이미 넘어섰다. 예를 들어 100만 원대, 200만 원대가 됐다. 그러면은 내가 자금력이 된다고 그 땅을 또 사면 안 돼. 예. 왜냐면 이런 데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책을 그 토지 투자 비밀가의 책을 냈을 때 작년 여름에 시장 조사를 했었을 때요. 한 30에서 60만 원 사이 정도 했었거든요. 뭐 이 인근은 한 80에서 100만 원 했습니다. 예. 여기 인근은 성안 정축장 부지 인근은 80에서 100만 원 했는데 최근 한 3개월 전인가 확인했을 때는 한 150만 원 정도 그렇게 올랐더라고요. 150에서 한 200 사이. 이런 것들은 왜 하면 안 되냐? 위치는 좋지만은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투자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를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 거래량이 늘지를 못해요. 일단 거래량이 늘어서 호가가 갱신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가격이 오르는 어떤 속도나 그 폭이 되게 좁고 좀 천천히 올라가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하면 그 성안 정축장 부지 뭐 삼성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인근 지역을 하면 안 되냐? 뭐 자금력이 되신 분은 할 수 있지만 뭐 소액으로 하실 분들은 자금력이 된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늘지 않는 개미들이 소액들이 사서 회전을 못하는 거래량이 높아질 지역이 아니라면 가감하게 그 지역은 등을 돌려야 돼요. 그 지역의 사업을 보고 투자를 하되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어디를 해야 되냐? 자, 여기가 제 종축장 부지라 했죠? 그러면은 이 인근은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은 평당 100만 원, 200만 원대가 넘어서서 소액들이 거래량을 일으켜 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개미들은 이 사업의 계획을 프로젝트를 보고 투자를 하려고 현장에 이제 들어왔는데 내가 어떤 그 투자 자금력에 어떤 그 한계 때문에 하다 못하면 어떻게 된댔죠? 튕겨 나간다 그랬다. 어디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 여기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누랑리 뭐 그 다음에 왕림리나 뭐 성동리 이때 건너편 여기 34번 국도거든요. 노란 게 노란 도로. 이 건너편으로 넘어오게 된다. 100%. 지금 여기가 지금 아산 테크노밸리 그 둔포면 일대 여기 일대와 지금 그 성안 종축장 이 사이 지역이 건너편 아직 저평가된 지역들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땅값이 좀 제법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 결국은 거래를 일으켜주는 90%가 소액 투자자들인데 이 소액 투자자들이 소화를 못 시킬 금액까지 올라간 지역들은 손을 댈 필요가 없고 이 인근 지역을 못 산다고 해서 투자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자금이 다시 흘러 들어간다. 그 지역이 성안 종축장 건너편 34번 국도 일대 건너편에 왕림리 그다음 성동리 일대 그쪽으로 보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삼성에서 예로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가 입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 또 보셔야 될 게 인접지역 투자와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비도시 지역 토지들인데, 자, 이 성안 정축장이 이제 만약 삼성에서 확정이 되고 공사를 착공을 한다. 그러면 이 주변 지역은 전부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 수요가 잘 몰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 보셔야 될 게 남서울대학교 성안역이죠. 남서울대학역 여기 인근에 이제 도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노란색 주거지고 이 빨간 게 상업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건설 근로자들이 들어오면은 꼭 들어가서 숙식을 해야 될 때들이 있다. 왜냐면 건설 근로자들은 아파트에 살질 않거든요.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단기로 임대를 할 수 있는 원룸들 수요가 반드시 일어나요. 모든 개발 사업은 이 과정을 똑같이 겪거든요. 그곳이 이제 그런 건축업자들이 손댈 지역들이 이렇게 역세권 인근이다. 남서울대학역 인근에. 이게 제가 여름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평당 한 200에서 300만 원이면 매수가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아직 시장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런데. 그래서 자금력이 되고 내가 여유가 있다면은 첫 번째는 저는
사실 착공을 해서 건축 수요가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뭐 삼성 확정이 되고 착공하기까지는. 그 간에 땅값이 오르는 데는 이 인근 지역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왕립리, 뭐 송덕리, 이런 일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급하게 뉴스를 보고 영상을 하나 찍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수들, 기술자들이 이제 투자하는 방식을 항상 제가 떴다 방식 투자를 하라 했잖아요. 예, 그게 호재가 떴을 때 이동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뭐 부동산 영업을 하는 것처럼 뭐 현장에 가서 팔아서 치고 영업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투자를 할 때는 떴다 방식 투자. 그러면은 이런 호재가 떴을 때마다 그때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때만 투자를 한다. 자, 오늘은 대략적으로 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원 종축장 부지가 어딘지, 그리고 뭐 인근 지역에 뭐 투자하는 포인트들을 대략적으로 한 세 군데를 찍었죠. 인접 지역하고 건너편 34번 국도 인근, 그 다음에 이제 낭솔대역 있는 도시 지역 잡혀 있는 주거지들, 이 세 군데를 포인트를 좀 잡으시고 내가 투자 어떤 자금이나 상황에 따라서 포인트를 좀 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는 저희가 이제 이 주변 지역의 현재 시세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디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